중3 때 저는 PC방 VIP였습니다. 하루 6시간은 기본으로 있었고요. 또 저는 플스, 닌텐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젤다 300시간 넘게 했습니다. 동네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최하위 반이었죠. 중3 때 재미로 풀어봤던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은 4에서 5등급이었습니다. 또 고1 때 전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편의점 알바까지도 했습니다. 더불어 제 고1 첫 중간고사에서 전 5등급도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18세인 전 현역으로 삼룡의대에 진학을 했고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번 돈들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일렉기타로 밴드도 하고 의사회 회장님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까지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성장해온 배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 진학사에서 공식 멘토 요청을 받아 활동하기도 했었으며 여러 학원들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입시 후배 친구들을 과외로 도와줬습니다. 전 지금의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힘으로만 읽어낸 지금의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 영상에서 고1 때부터 편의점 알바하면서 의대를 온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뻔하지 않은 의대 입시 이야기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전 절대로 어릴 때부터 타고 태어나게 공부를 잘하던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학원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던 아이들에도 속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히 제가 노력만 많이 했다고 일종의 노력팔이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본 영상에서 전 제 중3 때부터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3 때 전 어땠는지, 전 어쩌다가 고1 때부터 자취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는 의대에 오게 되었는지, 제 입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가 스스로 내린 3가지 판단과 결정들에 주목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썰을 다 풀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실리적으로 어떤 도움을 앞으로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제 스스로 제 인생을 바꿨으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공부에 대해 경각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경각심이 없었다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전 학군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피방에 박혀있는 게 비정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선 다 같이 놀았어도 학교 끝나면 저만 혼자 PC방에 먼저 가있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갔습니다. 가서 걔네들이 뭘 배우냐? 다들 이제 영재고 과학고 지원을 위해 위적분, 물투, 화투 배웁니다. 전 뭘 하냐? 오버워치, 발로란트 합니다. 피방에서요. 그러다가 한 8시쯤 되면 일찍 끝나는 학원 다니는 애들이 피방에 놀러 옵니다. 그럼 전 이제 걔네를 이제 반갑게 맞이를 해서 청소년 락다운인 10시까지 같이 노는 거죠, 즐겁게. 그냥 애들 사이에서 저는 피방 고인물이었습니다. 뭐 언제 가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3이 다가왔고 슬슬 고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저기서 고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대입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즉, 뭘 먹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기저기서 물어보죠. 뭐 먹고 살고 싶냐고 나중에. 사실 전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시기에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경만 하면 뭐합니까? 의대 가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데 전 게임도 엄청 잘하지 못하는 주제에 많이만 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 물투, 화투, 미적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하고 싶다고 말해봤자 다들 비웃을 게 뻔했죠. 저 역시 그걸 알았고요. 근데 그래도 의대는 의대인데 일단 공부를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의 사교육을 이 시기에 받게 됩니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참 여기서 뭔가 이 공부로서 이 사회의 계급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최하위 반이더라고요. 반 이름도 뭐 A반, B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4글자로 최하위 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1차로 모멸감을 느꼈는데 와, 제 친구들 대부분 다 뭐 상위권 반 이러더라고요. 몇 명은 막 의대 준비 반 이러고 한 3명은 그래도 동지로서 최하위 반에 같이 있어서 좀 위안이 됐습니다. 첫날에 이제 학원 등원을 했죠. 막 강의 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니까 머리가 막 핑핑 돌더라고요. 전 강의 듣고 끝인 줄 알았죠. 학원을 처음 다녀보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테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야 집에 갈 수 있다고.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뭐 빨리 풀고 나가면 되니까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주관식이어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백지였는데 언제 이걸 내고 나가야 될까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대학교 시험 느낌이네요. 그래서 반에서 애들 절반 정도 제출하고 나갈 때 저도 제출하고 꾸벅 인사하고 나가려고 그랬죠. 근데 쌤이 붙잡더라고요. 다 풀어야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 풀고 다 맞아야 나갈 수 있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머리가 멍해졌죠. 머리카락 쥐어뜯으면서 정말 하나하나 풀었어요. 푸는 사이 같은 반이었던 친한 친구 3명은 이미 갔고 어느덧 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지나 반에는 조교쌤이랑 저 혼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조교쌤도 할 거 없으셨는지 유튜브 좀 보시더라고요. 조교쌤이 결국엔 먼저 오늘만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본 패배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며 패배해본 처음의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가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저도 도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도끼를 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쌤한테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상담을 요청하니까 학원쌤이 하던 말이 다른 애들은 잠 4시간만 자며 공부를 한다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20시간이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 그렇게 했습니다. 급식도 안 먹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밤새우면서 공부하고 잠은 학교에서 잤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가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니까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 모든 PC게임 계정도 삭제했고 당근마켓에다가 PS 시리즈, 닌텐도 시리즈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3이 끝날 때까지 내 모든 노력을 최대한으로 독하게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게 제 3번의 큰 결심 중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봐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카페인 음료 주유하면서 정신병 달고 공부하니까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학원반도 몇 단계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선 남들에겐 말할 수 없어도 정말 진심으로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이 학원 안에서라도 의대 준비반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살던 학군지에는 독한 마음으로 들인 단기간의 시간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0세부터 사교육으로 만들어져 온 의대 전사들이 버티고 있었고 순수 재능충들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벽을 느꼈어요. 전 다시 한번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했죠. 상담에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의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첫 번째, 공부를 어떻게 더 해야 되며 두 번째,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제 목표에 있어서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학원에서는 네 목표가 의대라면 그걸 위해서라도 그 학군지 지역 명문고인 땡땡고에 진학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땡땡고가 작년에 의대를 10몇 명이나 보냈고 자기 학원에도 땡땡고 전담 대비반이 열려있는데 자기 학원에서도 3명이나 의대를 갔고 원래 또 분위기가 좋아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학원의 전담 대비반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요. 전 여기서 몇 가지 말들에 꽂히며 사교육에 대한 신뢰를 개인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 정말 여기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글자 그대로요. 두 번째, 학원 입장에서 자기 학원의 강점이랍시고 어필한 자기 학원에서도 4명이나 의대를 갔다라는 말, 저는 이미 지금도 이 학원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압도적인 시간과 재능의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즉 다시 말해 이 30명의 괴물들 중 3명만 의대를 간다면, 제가 만약 이 쌤이 추천해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저는 의대는커녕 어떠한 대학교를 가게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학원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땡땡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의대 사정권에서 한참 밖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학원 입장에서도 알 것이면서 자기 학원에 그 고등학교 전담 대비반이 있다고 저를 끌어당기는 것이 저를 그저 학원 자체의 돈벌이 수단, 그리고 동시에 저를 의대 사정권 아이들을 받쳐주기 위한 제물로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과민했긴 했지만 전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어떠한 사교육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을 했고, 나아가 1차적으로 이 학군지에서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제 입시에서 중요했던 3가지 판단 중 두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부모님은 입시에 신경을 많이 쓰진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는 여건이시기도 했고요. 자, 제가 이 중3의 시기에 현재 사는 학군지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집이 이사를 안 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집에 계약 기간도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대로 어디 월세를 얻어서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타협책이 기숙학교,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재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숙사형 전사고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사고? 빡센 곳 아닌가? 자, 첫 번째 먼저 제가 타겟했던 전사고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런 메이저한 전사고까지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 마이너한 전사고는 제 당시의 조사 결과 제가 당시 거주하던 학군지 일반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만큼 제 인근 고등학교들이 빡셌습니다. 무튼 전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로 한 달 내내 어느 사교육의 도움도 없이 밤새면서 인터넷의 모든 정보들과 무료 상담들을 뒤져보며 고입을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목표로 했던 한 전사고에 면접을 아주 잘 봐 합격하게 됩니다. 자, 아직은 제가 어쩌다가 고1 때부터 원룸자취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튼 그렇게 전 학군지에서 벗어나 지방에 있는 전사고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3 때 품었던 도끼가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일단 무작정 4시간씩 자며 똑같이 양치기를 했죠. 기숙사 방이 11시가 되면 저절로 불이 꺼졌었기에 전 진짜로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으로 비춰가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입학하고 중간고사를 보기까지 전 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제 예상대로 제가 원래 거주하던 학군지보다는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유해 보였기 때문이죠.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공부만 하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저 뒷자리에 가서 몰래 브롤스타즈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정말 제가 여기서 노력만 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중간고사가 시작되었고 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수학시험지가 제 자리로 넘어올 때까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안 풀리더라고요. 절반이 안 풀리면 50점이잖아요. 50점이면 뭐 망한 거죠. 남은 문제를 찍고 정말 멘탈이 나갔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시험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몇 방을 맞고 나니까 시험한테 멘탈이 아예 나가서 마지막 시험이었던 통합사회 이전 날에는 공부를 아예 놓고 기숙사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3에서 4가 섞인 등급을 받았고 손을 놓았던 통합사회는 무려 5등급을 받았죠. 아무리 전사고여도 3에서 4등급은 의대는커녕 인서울도 안됩니다. 전 이때 제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처럼 깨졌습니다. 전 진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4개월 고위 컨설턴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냈으며 이젠 노력만 하면 될 거라고. 근데 이렇게 시험이 망했던 거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식하게 노력만 하고 좌절하고를 반복하며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 부모님에게 전사고 학비와 더불어 재수학원 비용까지 안겨드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처럼 4시간씩 자며 몰래 밤에도 손전등과 함께 공부를 이어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종종 몰래 브롤스타즈를 하기도 했고 밤새면서 공부를 하기는커녕 다 잘 잤습니다. 종종 기숙사 사감 선생님 몰래 밤에 치킨을 시켜 먹긴 했어도요. 당시에 제가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결론은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그 어느 때와 같이 재능이겠지 라는 결론. 이번에도 그 간단한 결론으로 갈무리 짓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전 또 노력에 기대어서 4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하다가 3등급을 받고 좌절을 하겠죠. 그래서 전 이번에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쟤네가 나보다 시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보다 성적을 잘 가져가는 비법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전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공부 시간에 들이던 노력을 공부 전략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부 효율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고 과목별로, 시험별로 저만의 전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심지어 공부법을 물어보려고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호출해서 만나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기에 얼마 안 된 용돈으로 밥은 사줬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연구해낸 전략들을 기반으로 꽤나 눈에 띄는 성장을 기말고사 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 모든 과목을 2등급권으로 올려낼 수 있었어요. 꽤나 고무적인 성취였죠. 하지만 더 고무적인 성취는 무엇이냐? 이젠 정말 지금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천부적인 혹은 시간적인 재능의 차이가 있다! 라고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제가 제 자신에게 자부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과 완벽한 노력으로 공부를 했고 시험을 봤으며 그렇기에 전 제가 파악해낸 공부 전략들을 기반으로 이 전사고에서는 2등급이 저에게 완벽한 한계라고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고에서 2등급은 스카이는 가도 의대는 갈 수가 없었기에 저는 제 자신에게 또 한 번 당당히 학교를 한 번 더 옮기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1학년 1학기 이후의 전학의 판단이 제 입시에서 중요했던 마지막 3번째 결심이었습니다. 자, 제가 전학하려고 했던 학교는 그 자사고 인근의 일반고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학군지로 돌아오진 않았겠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본 자사고에는 기숙사가 있어 생활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인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전학을 반대하셨습니다. 생활과 더불어 부모님 생각에는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셨대요. 근데 전 정말로 제 판단에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전학 준비를 위한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부모님의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PPT를 50여 장 정도 만들어 부모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생활적 여건, 입시적 여건 모두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속에는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심지어 편의점 알바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알바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야 얘가 좀 많이 진심이구나 싶었대요. 그렇게 전학은 허락이 되었고 전 정말로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편의점 알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몰래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엉뚱해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다면 편의점 알바에 비해 시급을 조금 더 받으면서도 공부에도 조금마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저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정말 철이 없는 생각이죠. 무튼 전 그래서 진짜 대책 없이 알바 없는 날에 원룸 자취방 근처에 존재하는 모든 초중등 수학학원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가서 강사로 뽑아주실 생각이 없냐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유일히 제가 어필했던 건 제가 전사고에서 성적을 올렸던 경험과 직전에 보았던 고1 6월 모의고사 수학 1등급 성적표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17곳에서나 대차게 빠꾸를 먹었죠. 근데 18번째에서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시범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했고 혼자 편의점 알바 끝나면 자취방에서 핸드폰 카메라 놓고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화이트보드 하나 놓은 다음에 혼자 이렇게 강의 계속 해보면서 혼자 계속 피드백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이나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열심히 보내고 대망의 기일이 다가왔죠. 그 학원이 지금 꽤나 멀리 있었기에 한 40여 분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 시연을 시작했고 5분쯤 지났나? 제가 준비한 것에 한 10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말을 딱 끊더라고요. 엄청 준비 열심히 한 게 보인다 등등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하시다가 근데 또 자기네 입장도 너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사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검증 안 된 고의를 강사로서 쓰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말이라고 자기 성격이 원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여기까지 널 끌고 온 게 미안하긴 한데 안 되는 거라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10,000원 정도 빼서 주시면서 차비로라도 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근데 그 당시에 전 좌절감을 맛보긴 했었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누가 정확한 매력적인 타이틀이 없는 고1을 학원 강사로 써주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일단락 되기는 합니다. 자,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전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전사고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정립해온 저만의 공부법과 생기부 채우기 전략들 덕분에 무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합, 전과목 1.0을 달성해냈습니다. 기술과정 같은 과목들도 말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제 전략대로 되었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교육에서 매력적인 타이틀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땡땡고 전과목 1.0이라는 사교육에서 매력적인 타이틀을 갖고 동네에서 초중등 과외를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꽤나 생활비도 쏠쏠하게 벌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생활비 걱정은 어느 정도 없게 되기도 해서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의대를 가기 위한 제 입시의 모든 방면에서 전략적으로 노력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얻은 고등학교 때의 성과를 입시의 3가지 영역, 교과, 학종, 생기부, 그리고 수능으로 나눠서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이후로도 웬만하면 계속 1등급들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는 고3 모의고사, 국어수학 전국 최고 백분위 0.05%를 달성하기도 했었고 주말마다 SRT 타고 다녔던 대치시대인재 현강 1타 강기현 선생님 단과 반 1등, 두각 현강 1타 김범준 선생님 단과 반 1등을 달성해내며 제가 옛날에 좌절을 느꼈던 학군지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 전 의대를 2곳, 치의대를 1곳을 수시로 붙었는데 제가 최종으로 진학한 삼룡의대는 종합전형으로 붙었습니다. 또 전 본 전형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0.3점이라는 교과 점수 차이를 생기부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본 0.3점이 얼마나 큰 점수 차이인지 아실 겁니다. 전 생기부를 채울 때도 사설 컨설팅을 일절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한 땀 한 땀 치워나갔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들로 전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대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내린 3번의 판단과 운입니다. 운은 입시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임을 저 역시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아무 의심 없이 중3 때 동네 학원에 말만 들어 근처 학군지 갑방고로 진학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인재 재수종합에 있겠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아무 의심 없이 공부 전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엉덩이 힘으로만 공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전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환상에 빠져 전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시대인재 재수종합에 들어가게 되거나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와서 보는데 들어온 동기들 모두 제각기의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외하는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과학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보고는 하는데 전 이 동기들을 보며 제가 중3 동네 학원의 20여 명의 친구들을 보며 느꼈던 벽을 다시 느낍니다. 그들이 수리적, 연산적, 암기적으로 타고 태어난 재능은 정말 넘사벽인 것이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그들과 같은 수리 암기적 재능은 없어도 저만의 2가지 재능을 갖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의심하고 전략을 짜는 능력이죠. 전 이 의심을 기반으로 한 전략으로 의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을 의심하고, 두 번째, 공부는 엉덩이 힘이다 라는 말을 의심하고, 세 번째,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동시에 벌 수 없다 라는 말도 의심을 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의대에 입학한 이후 수많은 아이들을 과외, 컨설팅으로 도와주며 제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제 전략 자체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의심하는 능력과 자신만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음을 그들의 성적 상승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당연히 강의팔이 할 겁니다. 조회수로 돈도 벌 겁니다. 그치만 둘째,
전 제 이런 의심하고 전략을 짜는 능력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지금 사교육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교육이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 여러분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롭도록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그게 전업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교육은 그들 인생의 돈벌이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는데 사교육이 전업이 아닙니다. 전 진정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으며 전 내후년이면 본과 1학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본 업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후회 없이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 유튜브에서는 고등학교 이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후에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영역에서 과목별로 어떠한 전략으로 공부를 접근하는 게 최대한 사교육에 끌려가지 않고 공부를 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인지 여러분에게 가능한 선에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제 전략들과 의심을 그리고 제 시야를 보시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의심해내며 심지어 저까지 의심해내며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꿈에 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의 시작에서 구독과 인스타 팔로우로 지켜봐주세요. 정말 후회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